안녕하세요. 초, 중, 고 자녀 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두 자녀를 대딩, 고딩까지 무사히 키운 엄마로서 공부 싫어하는 우리 아이 때문에 애가 타는 부모님을 위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공부만 아니라면 정말 예쁜 우리 아이인데 공부 싫어하는 아이 때문에 애가 많이 타시죠? 아이가 그래도 초등 때는 챙겨주어야 할 것이 많아서 힘들었고, 중등은 사춘기 때문에 엇나가는 아이 때문에 힘들고, 고등은 또 고등대로 아이가 받아오는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점수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 노릇 참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가 초등 때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딱딱 해주면 정말 좋은데 아이는 로봇이 아닌 이상 그런 아이도 좀 드물고요. 그러면 초등 때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아이가 아직 철도 없고 공부에 뜻이 없지만 간혹 아이들 중에는 중고등 가서 공부에 마음을 먹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둘째 아이도 그런 케이스로 지금은 고등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제 가까운 조카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초등 때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놀다가 중등 때 갑자기 공부할 마음을 먹더니 열심히 공부해서 한양대 수학과에 가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그리고 임용고시에 통과해서 수학 교사가 된 조카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중에는 공부할 마음을 좀 늦게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아직 공부할 마음을 먹지 못한 우리 아이, 공부 싫어하는 우리 아이, 초등 때 딱 3가지만 시킨다면 무엇 시키면 좋을까요? 오늘은 그 공부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이가 정말 죽어도 공부하기 싫다고 하고 아이와 공부시키려면 사사건건 부딪히고 관계만 나빠진다면 딱 이 3가지만 한번 시켜줘 보세요. 이 3가지는 아이가 늦게라도 공부할 마음을 먹게 되면 공부할 기본 베이스가 되어주거든요. 이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운동이에요.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죠. 중고등 때 이 든든한 체력이 있으면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는 엉덩이의 힘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중고등 때 체력이 약하면 학교에만 다녀와도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고 책상에 앉아서도 집중을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중고등 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중고등에 가면 운동할 시간이 안 난다는 것을요. 학교 체육 시간에 운동하는 게 다라고 할 만큼 중고등 가면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초등 6년 동안 공부한 체력으로 중고등 6년 체력을 버틴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도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는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땀 흘리며 운동으로 풀기도 해요. 그래서 초등 때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을 정해서 6년 동안 꾸준히 체력을 길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태권도도 좋고 줄넘기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축구, 농구 등도 다 좋아요. 특히 자전거와 달리기 같은 운동은 파트너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학원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운동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는 온 가족이 함께도 탈 수도 있어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온 가족이 야외 활동 겸 단합대회 겸 운동도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도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산행도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아빠와 함께 산행 가는 아이는 따로 상담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서가 안정되어 있다고 해요. 저희 둘째 아이 중등 때도 사춘기로 힘들어할 때 아빠와 단둘이 산을 다녀오면 좀 기분이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면 초등 때 꼭 시켜주세요. 둘째, 공부 싫어하는 우리 아이 초등 때 꼭 시켰으면 하는 것은 바로 독서예요. 독서는 모든 교과에 영향을 미치고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문해력 발달에도 많은 도움이 때문에 다른 공부는 다 버리셔도 독서만큼은 챙겨주시면 좋은데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공부뿐만 아니라 독서도 싫어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까만 줄글로 된 책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럴 때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아이가 첫 번째, 책이 재미없는 이유는 어휘력이나 독해력이 약해서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워서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님께서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아주 쉬운 그림책을 아이와 번갈아 가면서 소리내서 함께 읽어주세요. 아이는 눈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소리로 들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림이 좀 많고 책을 고르실 때는 글밥이 작은 책을 아이와 함께 번갈아서 한쪽씩 읽으면 아이와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도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는 성취감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아이가 쉬운 한글책을 혼자서 읽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줄글책이 힘든 아이는 만화를 보기도 좋아하는데요. 저는 만화책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 혼자서 만화책이라도 읽으면 괜찮은 거예요. 요즘은 학습 만화도 잘 나와서 학습 만화를 통해서도 배경지식을 쌓을 수가 있고 시각적 자극이 우수한 아이는 줄글책보다는 그림이 있는 만화책을 더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공부 싫어하는 우리 아이라면 만화책이라도 읽게 해주세요. 공부 싫어하는 우리 아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켜야 할 것은 바로 수학 문제집 풀기예요. 다른 교과는 문제집을 풀지 않아도 한 학기에 수학 평가 문제집 한 권은 아이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연산, 사고력, 최상위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학교 진도에 맞춰서 쉬운 문제집 한 권 정도 풀면 아이가 성취감도 느끼고 수학에 구멍이 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아이는 갈수록 수학 단원평가 점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학에 대해서 좌절감이 생겨요. 수학은 덧셈과 뺄셈을 제대로 못하면 곱셈 구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선형 구조의 학문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아이가 저희 둘째 아이처럼 수학 문제집 한 권을 아주 순차적으로 다 풀기조차 힘들어한다면 아이와 합의를 하세요. 단원평가 한 80점 정도 맞을 정도면 어느 정도 개념은 잡힌 상태거든요. 학습 결손을 막을 최소한의 점수가 나오려면 너가 얼마만큼 공부하면 되겠는지 아이에게 계획을 세우고 자율권을 주는 거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가 학습 결손을 막을 최소한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아이 중고등 가서 공부에 크게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초등 필수 공부 3가지는 첫째,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으로 체력 키워놓기. 둘째, 만화책이라도 좋으니 무엇이든 읽게 하기. 셋째, 아이와 합의해서 수학 단원평가 80점 정도로 학습 결손을 막을 정도만 공부해놓기입니다. 이 3가지 기본 베이스만 있으면 우리 아이 중고등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얼마든지 공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